안녕하세요. 저는 넌 언제나 빛나를 쓴 조영주 작가입니다. 신화 속 주인공이 미래로 소환되었습니다에 실렸던 999번을 죽어야 귀신이 된다를 장편으로 각색한 버전인데요. 주인공 빛나가 펠로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가 요괴 길다를 만나서 자신과 요괴 길다의 상황을 극복해가는 내용입니다. 작년 2월 28일에 반려견 몽이가 12년 10개월을 살고 무지개 다리로 건넜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든지 몰랐는데 힘들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조건 바쁘게 지내려고 했어요. 외부 일정도 많고 계속 소설 마감도 했는데 한 12월쯤 돼서 이제 한가한 시즌이 왔어요. 그러자 이제 갑자기 텅 비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막 감정이 확 곤두박질 치는데 죽어갔다 이러는데 계속 몽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 소설 속 그 죽은 반려견 이름도 몽이거든요. 그래서 막 몽이야 이러면서 이제 2월 28일이 다가올수록 그 복받쳐 오는 기분이 있는데 진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약을 먹었고, 그리고 2월달 됐을 때는 이 책을 마감을 했어요. 이 책을 마감을 하면서 여기에 그 빛날 주인공의 힘든 마음을 제가 몽이가 떠나고 1년이 지나서 이렇게 급격히 찾아온 우울의 느낌을 다 실어서 적어봤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저희가 단편에서 시작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단편에서도 청소년으로 했었기 때문에 장편이 청소년으로 와서 청소년을 잡은 것도 있고요. 청소년에서 제2차 성징이 와서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성장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펠로스 증후군을 앓고 거기서 하나씩 발을 디뎌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는 단계가 성장이라는 키워드랑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펠로스 증후군을 가진 아이가 2차 성징, 사춘기를 겪는 것과 펠로스 증후군을 겪으면서 이겨내는 과정에서 점점 어른스러워지는 과정이 닮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 좀 더 치유를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도 오면서 안녕한 죽음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의사가 쓴 책이고 부사카베 요라고 하는 일본 실제 의사이자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은 수없이 많은 임종에 대한 얘기를 다뤄요. 근데 임종이라는 것이 막연히 생각하면 두려운데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지가 않거든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삶의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게 되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어떤 죽음이든 간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오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든 임종이라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그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된다는 그 유명한 격언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즘 살게 된 것 같아요. 성장을 통해서 죽음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단계, 그리고 발전해서 자기 자신의 개발로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기 자신을 개발하면은 주변에 자신의 마음을 나눠주는 일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2편을 쓸 예정인데, 2편에서는 이런 힘듦을 겪은 주인공 빛나가 자신의 펠로스를 이겨내고 주변의 펠로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과정을 그려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힘듦은 나눠줄 수 있다, 그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이 되게 안 올 것 같은데 갑자기 오거든요. 되게 즐거울 때는 힘든 일이 와도 별 타격이 없어요. 근데 내가 힘들 때 힘든 일이 오면 아주 조그만 거에도 무너져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질 때 사람들이 어디서 위안을 얻느냐 생각하면 뭐 이렇게 하면 힘을 낼 수 있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서 가만히 있어주는 게 저는 가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려동물은 내가 힘들 때 걔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옆에 있어요. 가만히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그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엉덩이 붙이고 옆에 앉아 있는 반려동물 같은 느낌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